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495페이지 제6절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역시 또 중요하죠. 잘 보시는데 먼저 등록면허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죠. 그 비교를 보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우리가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에다가 여러분이 상속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를 포함해서 좌우지간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기간이 없습니다. 왜 기간이 없냐? 등록면허세는 그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마음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 불안한 사람이 와서 저당권 설정 등기하러 오게 돼 있어요. 또 돈을 갚았어요. 등기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저당권 말소 등기하러 오게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요. 전세금 떼일까 봐 마음 불안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안 오면 자기만 손해고.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땡.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데 말일부터 6개월에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그 다음에 다만 등록면허세는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은 구조가 똑같아요. 취득세 같으면 취득 후,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그 중과 대상이 되는 날 사유 발생일도 며칠요? 60일 내요. 신고 납부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경우만 등록면허세 기간이 나와요. 아까 추가 신고 납부 알려드렸잖아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요거 60일 내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고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요 경우만 기간 나와요. 60일 내. 그 다음에 가산세는 똑같아요. 일반 가산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왜 중과산세 규정이 없냐?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싹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도하고 구에 등록면허세를 안 내고 와서 등록관서에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등기 등록을 하고 싹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 그런 애들이나,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부족 붙여가지고 자기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도술 써서 글씨 쓰고 착 사라지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 신고제라는 건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별표시하시고 중요한 건데요.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자가 신고하지 않았어도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해요. 그러면 신고 안 했는데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 했는데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등록면허세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요.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보기 때문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깎아준다고 틀려요.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맞죠?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는 징수한다.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또 몇 번 있고요.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안 했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뭐 하면? 납부하면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합니다.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부가세요. 지방교육세가 원칙적으로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납부세계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인데 감면받은 게 있을 때 예외적으로 농특세가 또 부과되기도 해요. 부가세목 눈에 한번 익혀두시고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재산세는 과세 대상 또 토지용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재산세는 토지 보유할 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농지 1000평, 나대지 1000평, 공량용지 1000평 있으면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서 가세하는데 이제 그게 중요하고 또 재산세, 납세무자 올해 시험에 나오고 과세표준 세율 뭐 이런 것들, 납세율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일단 보겠습니다. 먼저 특징은 가볍게 보시는 거예요. 지방세고 사용목적 특정돼 있자는 보통세고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시군구세입니다. 과세추는 시군구가 과세추가 되고 물세라는 것은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납세민정 인적상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 주택이 2채 이상 있어도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인쇄력 성격이 있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재산세는 대장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대장이 있고 그 대장에 입각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 과세한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됐고요. 나머지는 참고고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이 세액 산정에서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차등 비례세율만 나와 있는데 누진세율도 적용돼요. 차등 비례세율만 돼 있는데 누진세율도 적용됩니다. 누진세율도 적용되고요.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재산세는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차등 비례세율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재산세는요. 자,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옆에다가 초과 누진세율 하나 써놓으세요.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써놓으시고요. 재산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과세는 적용되고,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돼요.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지방세에서 유일하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입니다.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고유소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따가 보지만 세부담 상한 규정도 있고 그래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보유세 부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 자, 납세무자 봅니다. 납세무자는 별표에 세개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재산세 납세무자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실질과세는 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다만 공동소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예요.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유재산은 공동 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고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50%씩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지분권자 각자고요.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재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 편액 비율이에요. 이거 면적 비율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안 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자,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요. 이따가 나오는 건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다가요.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다가 주택 세율을 정해요. 그래서 이제 세액을 계산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될 거냐는 건데 저렇게 나온 세액에 대해서요. 원래 주택은 공시가격 평가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합친 가격으로 공시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주택분재산세를 과세하는데 다만 이때는 주택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구해봐요. 그랬더니 시가표준액을 각각 구했더니 시가표준액 비율이요. 시가표준액 비율이 만약에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토지하고 주택에 그럼 저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 돼요. 재산세 고유소도 각각 갑과 을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하는 건데 대적구리 땡냐 해서 면적 비율 X예요. 면적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면적 비율이 아니라 보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497페이지 예외 납세무자 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이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해요. 실제는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상 소유자예요. 근데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그때는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이건 실제 종중재산이다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요.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이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 명의로 하는 건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라도 신고해 주게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과세권자는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상속 순위를 보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세문제예요? 주된 상속자. 근데 주된 상속자 결정이 제 1순위는 누구냐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예요. 여러분 상속지분은 자녀들은 일로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근데 배우자는 거기다 5할 가산해죠? 1.5요.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 있다. 그럼 누가 납세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되고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럼 자녀들만 있다. 그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합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세문제가 된다. 상속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상속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인은 누가 상속할지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이 확정이 안 됐어요. 상속인 나오면 틀리고 주된 상속자입니다. 만약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다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인데 둘 다 안 했어. 상속등기도 안 하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구? 주된 상속자. 상속인 아니라는 걸 주의하세요. X입니다. 자, 상속인 아니고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예요. 매수계약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재산세 이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엔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매수계약자를 납세문제를 합니다. 자, 그 TV에 보니까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하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두 번째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누구다? 매수계약자. 실질적으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그 다음에요, 위탁자가 되는 거 봅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문제냐? 위탁자. 올해 수탁자였다가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위탁자로. 시험에 나올 건데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은 다 맞춥니다.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문제냐? 위탁자.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문제다. 하여튼 신탁재산 누가 납세문제? 위탁자입니다. 수탁자로 바꿔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보면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지 보르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르지는 누가 납세문제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시공회사도 아니에요. 누가 납세문제?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르지는 사업시행자. 사용자가 되는 거 볼게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누가? 사용자.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 불분명하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을 상대로 의리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과세권자는 얘가 승소할지 얘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소유권의 귀속이 지금 불분명해. 이럴 때는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누구? 사용자를 납세문제를 합니다. 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으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럴듯하죠? 근데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소유권의 귀족 불명하다, 사용자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 수입할 때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별표의 시 3개였고 중요했고요. 재산세 과세상입니다. 재산세 예상요. 5가지 일단 한번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상식선을 써야 되고 토지를 보니까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요. 건축물이요. 취득세 대상인 건축물과 시설물,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데 부속 토지 제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건축물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토지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그 토지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토지 제목 그 맨 왼편 토지에서 돼지꼬리 땡야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아니에요. 어디서 가서 합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고 또 여러분 거기 건축물에다가 건축물에서 돼지꼬리 땡야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주택 제외. 주거용 건축물. 자,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즉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은 어디서 가서 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주택 제외 이렇게 써놔요. 건축물에서 주택 제외고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하고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자, 그리고 주택에서 동그라미 1번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통합과세.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해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근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이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 봅니다. 작년에 20배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자, 겸용주택이 있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데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토지는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따로 과세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일동 건물,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가 있는데 일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여기 비추려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러면 틀려요. 양도소득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인데 일동 건물 재산세에서는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 B번이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용도에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주택 부속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하고요. 일구 건물이요.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자 밑줄이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입니다. 일구 건물 하면 항상 50%를 기억해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일동 건물은 이거라고 그랬죠. 건물 한 개 동이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1층 상가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이에요. 이렇게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될 때 그럴 때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부 주택 그러면 틀리고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해요. 주거분만 주택이에요. 전부 주택이 아니라. 그리고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자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구 건물은 독립하여 구익이 된 나누어진 구익이 된 그런 뜻이에요. 일구라는 건. 그래서 한 개층 전체가 구익이 되어 있으면 일구 건물이 될 수 있고 우리 건물 학원 한 개층 전체가 구익이 되어 있으면 일구 건물이 될 수 있고 우리 학원에 있는 건물처럼 101호와 102호로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나눠져 있죠. 그러면 각각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일구 건물이 돼요. 각각. 근데 102호 사용하는 애가
절반 면적은 50%는 주거 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102호는 주택이 상가예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만 돼도 뭐라고요? 주택입니다. 이거는 주택이에요. 102호는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50%를 기억하고 1동 건물 나오면 주거분만 주택.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이고. 이걸 기억합니다. 선박관공기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재산세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관공기 5가지입니다. 이 토지이용구분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크게 3개의 용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는데,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요,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 1000평이 있어요. 면적 똑같다고 지금 똑같이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토지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눠서 같이 하는데, 먼저 토지요, 기초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용 구분은 잘 모르는 분은 요거는 우리가 기본서 우리 심화과정에서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그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자세히 쫙 설명하니까 그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걸 반드시 들어보시기로 하고, 우리 재산세에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져요. 자,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지는데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순서는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하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지죠. 저일분리 대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자, 그래서 고일분리는 4%고요. 자,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산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조공사, 공항공사 같은 기본세 보면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4%는 사실성재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죠. 사실성재산.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이게 4%고요.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표준세율을 세분화해서 외워둬야 되는데 007빵 게임을 외웠죠? 007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래서 007빵이 4 비례세율이요.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는 사성재산을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니까 4% 고구락장, 골프장 토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거기 분리대상 토지부터 봅니다. 007% 절비상 토지. 개인 소유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제가 뭘 보라고 그랬어요? 개인 소유는 거기 옆에다가 개인 소유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따져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이죠? 잠깐만, 개인 소유 농지요. 군 운면적이 있어요. 군 운면적은 깡촌이죠?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 분리. 자, 농지가 시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으면 도시적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보죠? 분리. 도시지역 내, 시지역의 특별시광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에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근데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는 밑줄이죠?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농지가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면 뭐가 된다? 종합. 이렇게. 농지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인데 개발지역,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분리. 그 이외 지역은 종합합산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으면.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뭐예요? 종합합산입니다. 자, 일반 회사들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소유하는 건 다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는데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음성 꽃동 내어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이런 농지, 그 다음에 법인이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요. 그래서 얘네들 열거되어 있는 얘네들이 소유하는 법인 단체 소유 농지만 불리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종농, 매사농이요. 종농, 매사농. 보세요. 종중이 수여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매릭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병해서 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사농.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농의 경우만 뭐였어요? 분리과세입니다. 종농, 매사농만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합산합니다. 목장 보세요. 목장은 개인이나 법인 누가 수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농지하고 달리 개인이 수여하든 축산업법인 수여하든 달라지지 않는데 목장은 거기 제목 목장용지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얘는 토지용지 풀 때 뭘 봐요? 위치면적.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냐를 따져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냐. 그러면 목장이 군 운면적이에요.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추가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 대상이 돼요. 그래서 자, 군 지역에 있어도 기준면적을 추가한 면적은 뭐가 돼요? 종합.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이니까 똑같아요.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도시역 밖 있을 곳에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추가한 면적은 볼 것이 종합.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어요. 농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추가하면 종합이고 볼 것이. 근데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요. 그럼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여러분.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 거고. 임야 봅니다. 499페이지.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이에요.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산림보호 육성 등을 위한 특정한 목적의 임야만 분리과세하는데 그럴 때요. 주로 이 공익목적 임야는 절 보세요. 주로 공익목적 임야는 무슨 범람하고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주로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요게 분리과세입니다. 종중소유 임야와 함께 무슨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한번 볼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 특수산림사업 지구의 동그라미, 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밑줄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자의 임야로서 밑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니은번 내려옵니다.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구역의 임야 분리과세하죠? 디귿번 자연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법 나왔죠? 공원자연 환경주관의 임야, 지구내에 있는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비과세에서 나오는 건데 자연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보존주관의 임야, 보존의 동그라미요. 요거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주관의 임야는 요거 비과세입니다. 니을번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밑줄이에요. 종중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는 뭐예요? 분리과세입니다. 미음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분리과세입니다. 비읍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법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구역에 있는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임야 분리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통제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과세하는데 나중에 나오고 시업본부터 이런 것도 대부분 무슨 범나고 지구 구역 내 임야예요. 제가 그냥 건너뛰기 뭐해서 티읍번 꼭 읽었는데 이거 시험에 나왔죠?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임야는 원칙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근데 이렇게 법에 열거되어 있는 종중소유 임야와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만 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공장 있죠? 공장 용지는 거기 제목 동그라미 1번 공장 용지 빵 2% 0.2% 공장 용지 있죠? 공장 요거 빵 2% 공장은 제목 동그라미 1번 공장 용지 옆에다가 뭘 봐야 해도 위치 플러스 면적이야.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위치 면적 써놓고요. 공장 표를 보세요. 499페이지 위치 면적 써놓고 공장이 군읍 면적이 있습니다.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군읍 면적은 뭐든지 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있을 곳에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규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돼요? 종합.
공장의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죠.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공장 지라는 데잖아요.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면적은 볼급 종합이고, 여기를 주의해야 돼. 이제 공장의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어요.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예? 왜 별도가 되냐고요? 별표시합니다. 이거 공장의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다고 봐요.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를 봐요. 공장이 있을 곳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를 보고,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요? 별도 합산과사입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고 별 표시해놓고,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든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든 뭐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은 뒷동네 나왔다. 무조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이고요.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공장용지처럼 빵2% 저율분류가 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기본세 보면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대충 찍어서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공급 목적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그래서 한국토주택공사법에서 설립된 한국토주택공사 등이 공급용 토지, 그러니까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주로 니은번 과색 1년제 계속 염전에 동그라미요.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한 토지요. 염전.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뭐 주택건설용 토지 등등. 하여튼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빵 2% 저율분류가사입니다. 자, 이제 007 빵 2사 4% 고율분류 대상 토지는 사치성 세상 토지인데, 골프장이나 고급락장 토지는 사치성 토지니까 고율분류입니다. 별장은 고율분류 대상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고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 면적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과사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는 토지종류에 풀 때 면적만 따져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면 종합입니다. 그럴 때 그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적용 비율을, 이 표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거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몇 배? 3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몇 배? 4배. 요것만 밑줄 그어 알아둡니다. 상업지역의 용도적 따른 정비율은 3배, 공업지역 4배야.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봅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상가가 있는데요.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어요. 상업지역에 있고요.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은 금방 보니까 몇 배로 되어 있어요? 3배. 이 상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예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상가 부속 토지가 1000제곱미터예요. 자, 그랬을 때 상가 전체 토지는 1000제곱미터고요. 그랬을 때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별도 합산 면적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잘 보세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해. 2, 3은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이고, 그럼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전체 1000에서 기준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면적은 초과 면적이잖아요. 그럼 1000에서 600 기준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얼마?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고,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500페이지 맨 하단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요. 이거 특이해요. 철거 멸실됐어요, 주택이나 건축물이. 그러면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 자, 과세일년제 과세일년제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경우에는 그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과세 한다는 거 쫙 밑줄이에요. 그래서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인데도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뭐 한다?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종합합산과세 할 것 같은데도. 예? 나대지 상태면 종합합산과세 하잖아요, 원래. 나대지 잡종지는. 근데도 별도 합산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501페이지요. 양거로 2번.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과 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이게 어떤 거냐면 업종의 특성상 공지 상태인데요. 이 공지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업종을 하려면 공지해야 돼요. 실내에서 곤란해요. 그런 것들인데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로 봤을 때 별도 합산 과세예요. 자,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요. 그 다음에 버스, 택시 같은 거 세워두려면 공지에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공지 상태지만 사업용 토지로 별도 합산 과세하고, 자동차 운전하고용 토지,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해드렸어요. 기본 심화 이론 강의할 때, 그죠? 그래서 운전학원 가면 주행연습장, 코스연습장 공지해야 되잖아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보세 창고용 토지, 뭐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이런 것들,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말이 빠졌는데 야외 전시장용 토지 이런 것들 다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종자 생산용 토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폐기물 매립하려면 공지해야 되죠. 견인단차 보관용 토지 이런 것들 다 업종의 특성상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이런 것들,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공업묘지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업종의 특성상 뭐예요?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기본세에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봤을 때 공지를 필요하는 일정 업종들은 다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공지 상태여도. 자, 그리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다 배운 것들이에요. 공장은 앞 동네 어디로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 따져서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고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뭐가 돼요? 볼 것이 종합이고요. 농지는요. 개인이 수여하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은 다 뭐가 돼? 종합. 그래서 농사 안 짓고 있는 농지 종합이고. 자,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도시 지역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된 농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종합.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의 소유 농지는 종농 매산항을 제외하고서는 뭐가 된다? 종합.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져서요. 동그라미는 도시 지역 내에 위치한 축산업에 공여되는 목장 용지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를 불문하고 전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러니까 도시 지역 내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농지는 뭐가 된다? 종합. 개발지역, 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종합. 그 다음에 목장이요. 앞 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이에요.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볼 것이 종합. 이런 거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양가로 5번 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아까 종중소유 임야,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를 제외하고서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종합. 양가로 6번부터 주의합니다. 지상 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상토의 토지는, 나대지 잡동지는 뭐가 된다? 종합. 양가로 7번입니다. 가액 미달 건축물의 속토지요. 이건 어떤 거냐면 주택이나 공장군의 건축물, 고블학생 건축물, 골프장 건축물, 별장용 건축물 이외 일반 건축물, 여기부터 비추죠. 일반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는 뭐가 되냐?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네. 우리가 상업지역 가다 보면 공지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공지로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세웁니다. 극단적인 예로 이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이게 1천만 원짜리예요. 1천만 원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근데 이 땅값은 얼마냐면 땅값은 10억이에요. 땅값은 10억이에요. 자, 그랬을 때 10억짜리 토지가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그냥 조립식으로 건물 하나 세운 다음에 이게 상가니까 이거 상가토지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예요? 2%. 요거 사례에서 10억이 2%면 얼마예요? 2천만 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보다 더 작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돼? 나대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 과세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예요.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이에요. 그러면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가 3000제곱미터라고 하면 종합합산 면적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니까 3000에서 바닥 면적 200을 뺀 나머지 2800제곱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합산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 한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또 언젠가 한번 또 배우게 될 거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502페이지 또 중요한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무허가 위법 시공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 한다?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나대지 잡종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어요. 앞에도 나왔었지만 나대지. 그럼 여기 나오는 잡종지.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뭐예요? 종합.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 건축물의 시가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편익이 2% 미달할 때 이런 저액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방세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토지용 구분을 다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쭉쭉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진도가, 자, 여러분들 많이 좀 늦었습니다, 이거에. 자, 다음에 요거 다 마무리를 지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2시 반부터 여러분들, 2시 반부터, 저 세법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특별히 공식 교수님한테 빨리 좀 끝내달라고 부탁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2시 반에 또 씩씩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